자, 49쪽 보면 사람의 돌연변인데 이때 돌연변이의 큰 틀을 먼저 잡아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53쪽으로 가게 되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 됐지? 그래서 수업 진행은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설명한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로 들어올 거다. 됐지? 돌연변이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은 생명현상의 특징, 적응과 진화 파트에서도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돌연변이는 큰 틀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변화를 통틀어서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돌연변이, 즉 유전 정보의 변화가 규모가 클 때가 있고 규모가 작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유전자의 변화예요.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를 하게 되면 염색체 내의, 정확히 어디상에 들어가 있는 DNA에 들어가 있는 정보제. 그러면 이 DNA 한 가닥에는 유전자가 한 종류만 있냐? 여러 종류가 있지. 이제 예를 들면 1번 염색체만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1000여 종류가 돼요. 그 1000여 종류의 유전자 중에서 한 개 정도 변하는 거를 우리가 유전자 변화라고 그래.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뭐예요? 작지. 규모는 작은데 실제 드러났을 때는 그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래. 유전자 돌연변이 여기 나와 있듯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전자들을 수백 개에서 약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염색체 자체의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 염색체 자체의 변화를 무슨 체의 돌연변이라고 표현하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이때 염색체 돌연변이가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인데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상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구조가 정상하고 달라지는 경우, 됐지? 그런 것들을 구조 변화로 인한 돌연변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정상적인 체세포, 사람이 갖는 체세포에는 하나의 핵 속에 염색체가 몇 개 들어가야 돼? 46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하나가 많은 사람, 47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또는 하나가 적은 몇 개를 45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이런 숫자의 변화를 통한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됐지? 이때 이제 수의 변화가 구조의 변화를 통한 돌연변이를 구조 이상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구조가 이상이 됐다는 거지. 수의 변화를 통한 돌연변이를 수 이상 돌연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수 이상 돌연변이가 아까와 같이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개 정도 차이 나는 거. 한 개가 많냐, 한 개가 더 적냐, 그런 돌연변이를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이수성 돌연변이.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숫자가 나는 것들을,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배수성 돌연변이는 그 염색체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숫자냐면 핵상, 뭐의 개수만큼? n의 개수만큼 차이가 났을 때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람의 체세포면은 이 n은 염색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야? 46개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체세포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체세포 속에 핵 속의 염색체 수가 예를 들면 69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몇 개 많은 거야? 23개 많은 거지. 그럼 사람 경우 2n은 46이니까 n의 개수는 몇이에요? 23개란 말이야. n의 개수만큼 많아진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 3n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또는 어떤 사람이 92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몇 개를? 46개가 더 많잖아. 그러면 2의 n승만큼 더 늘어난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n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서 태어나는 이런 개체들을 우리가 무슨 성 돌연변이다?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러면 현재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한 사례는 실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가 않는 현상이고, 주로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식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다루는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정확히 누구의? 사람의 돌연변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 현상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 주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성 돌연변이기 때문에? 이수성 돌연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핵심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로는 이수성 돌연변이가 가장 변별력 있게 나올 거예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지? 나머지는 그나마 잘 쫓아오는데 이거를 애들이 많이 쫓아오지 못해요. 숫자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됐지? 그 다음에 규모를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예를 들면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 안에 실제 본체인 DNA가 있을 것이고, DNA 상에는 여러 개의 무슨 자들이 있어요? 유전자들이 있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 유전자를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고, DNA 상에서
유전 정보를 대변하는 무슨 서열들이 있어요? 염기 서열들이 있단 말이야. 이 염기 서열의 일부가 화학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굉장히 작은 변화예요. 됐지? 근데 구조 이상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수백 개 있어요. 수백 개 있는데 일부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정상하고 구조가 보여진 거거든. 달라진 거거든. 그럼 여기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사라져버린 거지. 그럼 그에 대한 뭐가 사라져버린 거야? 형질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뭐야? 유전자 돌연변이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또는 이런 정상의 구조에서 일부 염색체가 더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유전자 개수가 보여진 거야. 더 많아진 거지. 그러면 그 형질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대표적인 무슨 이상? 구조 이상 돌연변이고, 그럼 수 이상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핵 속에 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해. 3개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사람이라면 이게 1번 염색체면 원래 2개가 정상인데 이 사람은 1번을 몇 개 갖는 거야? 3개를 갖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염색체는 유전자가 보통 몇 개 있거든? 1000개 있거든.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1번 염색체 전체 통틀어서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야 돼요? 2000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몇 개를 갖는 거야? 3000개를 갖는 거야. 그렇지? 그럼 또는 어떤 사람이 1번 염색체를 몇 개만 갖고 태어났어요? 한 개만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1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로 인한 돌연변이가 유전자 한두 개의 변화보다는 규모가 훨씬 뭐가 되는 거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렇지? 어찌됐든 이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의 변화든 염색체의 변화든 결과적으로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형질이 변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이때 이제 변화된 형질이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적합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된 형질이 그 환경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 개체는 이 환경에 대해서 생존율이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이런 사례가 있고, 또는 이 변화된 형질이 그 환경에 뭐 할 수 있어요? 부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존율이 보여져. 떨어지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종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적합한 사례를 뭐라 표현하냐면 진화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진화. 이게 1단원 때 배웠던 부분이고,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니까 뭐라 표현하냐? 장애라 표현을 하지. 근데 이때 장애를 일으켰던 변화된 형질은 결국 유전 정보의 변화고, 이때 변화된 유전 정보는 분명히 다음 세대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장애를 무슨 병이라 그래요? 유전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애를 일으켰던 변화된 형질이 결국 이 정보의 변화겠고, 이 정보의 변화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도 부적합한 형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유전병이다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다루는 사례는 뭐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거예요? 무슨 병에 대한? 유전병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거. 됐지? 이렇게. 이 사례는 이미 1단원 때 다뤘어요. 됐지? 그 다음 1단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생명체의 형질이 결정이 될 때,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의 형질은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럼 이미 결정된 형질은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느냐 이거지. 유전자가 변하지 않아도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뭐의 변화가 찾아오면,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이 형질은 유전자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지. 됐지? 그러면 이때 변화된 형질은 당연히 그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적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부적합할 수도 있지. 그럼 적합한 경우는 역시 생존율이 뭐해지겠냐? 높아지겠지.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적응되었다 그러지. 됐지? 부적합한 경우는 역시 뭔데? 장애인데, 이때 장애를 일으켰던 변화된 형질은 유전자가 결정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더라도 이 변화된 형질은 다음 세대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변화된 형질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슨 병을 하지 않아요? 유전병을 하지 않는 거고. 이해됐지? 이게 1단원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무슨 병에 대한 사례? 유전병에 대한 사례를 여기서 다루겠다는 얘기. 됐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자 돌연변이부터,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차차히 설명 좀 할게요. 유전자의 기능이 뭐지? 그 생명체의 뭘 결정해?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제. 그치? 근데 그 유전자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고? DNA 상에 들어가 있다고. 한 가닥의 DNA는 한 개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유전자가 그 생명체의 뭘 결정한단 말이야? 형질을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형질을 결정하냐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실제 유전자라는 정보는 뭘 만드는 정보라고 그랬어?
뭘 만드는 정보? 단백질을 실제 만드는 정보라 그랬고, 이 유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단백질만을 뭘 수행을 하면, 기능을 수행을 하면 그 기능 자체를 곧 뭐라 표현했어요? 형질이다 표현을 했지. 그렇지? 그럼 이 단백질이 기능화 되려면 이 단백질은 반드시 무슨 구조화가 돼야 돼요? 입체 구조화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 단백질이 입체 구조화가 되려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를 연결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20종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최초에 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고, 어찌됐든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어쨌든 최초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이 단백질은 아직 입체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무슨 입체화야? 비입체화야. 비입체화된 상태는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 거지. 이놈이 무슨 화가 돼야 돼? 입체화가 돼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지? 그럼 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곧 무슨 정보야? 유전 정보죠. 그렇지? 유전 정보에는 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를 뭐로 정해놨냐고? DNA래. 뭐 염기 몇 종류가 있는데, 4종류가 있는데, 이 4종류의 무슨 순서가? 배열 순서가 곧 뭐의 정보라고 그랬어요? 아미노산의 연결 정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DNA이고, 그럼 DNA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DNA가 직접 나올 수는 없지. 그럼 DNA에서 필요한 유전자만 직접 뭐예요? 직접 뭐예요? 뭐 한단 말이야? 복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역에 복사한 핵산이 만들어진데 그 핵산은 뭐라 불러요? RNA라 부르지. 그럼 RNA는 DNA 상에 있는 염기 4종류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보고 비낀 거라, 이 RNA에도 무슨 순서들이 있어요? 염기 배열 순서가 있지. 이 염기 배열 순서를 세포 소기가 누가 읽어드려? 리보솜이 읽어가면서 염기 배열 순서에 맞는 뭘 끌어오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끌어오는 거지. 그럼 아미노산 끌어와가지고 이 아미노산을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 뭘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원하는 입체화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건 몇 단을 따는 거예요? 1단원 때 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지? 유전자의 무슨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염기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표현해? 유전자 돌연변이라 하지. 그럼 이게 바뀌어버리면 뭐가 바뀌어버리겠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바뀐단 말이지.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놈을 입체화시켜야 되는데, 최초의 입체 구조가 이런 구조였다면 아미노산 연결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입체 구조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원하는 기능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뭐가 나타나잖아요? 형질이 나오잖아요. 됐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3단원 때 배우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3단원에서 소화과정 배울 텐데 내가 녹말을 먹어요. 녹말을 먹으면 이 녹말을 내 몸에서 흡수해 못해. 흡수를 못하지. 흡수가 가능하도록 이놈을 뭘 시켜줘야 돼요? 분해를 시켜줘야 되지. 무슨 당까지? 포도당까지 분해시킨 다음에 이놈이 돼야 체내를 뭐 할 수가 있어요?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녹말을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려면 일종의 화학 반응이니까 여기에 누가 관여해야 되거든. 효소가 관여해야 되거든. 참고로 이 효소 이름 뭐라 부르지? 아밀레이스라 부르지. 그럼 아밀레이스는 효소 종류니까 결과적으로 주성분은 뭐란 얘기야? 단백질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 몸에 있는 DNA 상에는 뭘 만드는 정보가 있어요?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정보가 있고, 이걸 만드는 정보가 곧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되는 거지. 이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를 하면 돼? 무슨 유전자? 아밀레이스 유전자. 됐지?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밀레이스를 실제 만들어야 이놈을 뭐 할 수 있어요?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어? 흡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겨버리면 돌연변이 생겼어요. 돌연변이 생기면 아밀레이스라는 단백질을 만들었지만 원래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기능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녹말 자체를 뭘 시킬 수가 없어요.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포도당의 체내 흡수량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럼 포도당이 체내에 들어오면 하는 역할이 뭐야?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포도당이 뭐 되면, 공급이 되면 각 세포들은 포도당 가지고 무슨 호흡을 해야 돼? 세포호흡을 해야 되지. 세포호흡은 포도당 속에 있는 뭘 꺼내 쓰는 거야?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지. 그 말은 포도당이 적게 들어오면 각 세포들은 포도당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꺼내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그 사람의 에너지 고갈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지?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지?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고, 됐지? 그럼 봐볼게요. 대표적인 염색체 그림이에요. 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가 내가 구역을 몇 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지, 그지?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E 구역. 그럼 각 구역은 내가 무슨 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자 영역을? 유전자 영역을 표현한 거야. 그럼 그림상 몇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5개 유전자. 그럼 5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뜻은 각 유전자로부터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정보가 뭐라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죠. 됐지? 그러면 현재 A 쪽하고 B 쪽만 살짝 확대시키면 이런 식의 뭐의 구조가 나와요? 뭐의 구조? 이중나순 구조.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DNA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 DNA 상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보 자체가 이미 구역화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만드는 정보, 여기서 만드는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 염기 배열 순서와 여기 염기 배열 순서가 뭐하다고? 다르다고. 그러면 어떤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정보만 그대로 뭐 시킨다고? 그대로 복사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RNA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 RNA는 결국 DNA 상에 있는 무슨 배열 순서를 보고 베낀 거야? 염기 배열 순서를 보고 베낀 거라고. 됐지? 그래서 길이가 짧은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복사라는 개념보다는 생명과학에서는 뭐라 표현해? 전사한다 표현하지. 물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뭐가 만들어져? RNA 만들어지지. 그럼 RNA 상에서 그림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염기들 있지?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염기 배열 순서가 곧 무슨 정보라고? 아미노산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달라붙는다고? 리보솜이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읽어나가면서 이 순서에만 뭘 끌어온다고? 아미노산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과정 자체를 번역이라 그래요. 대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비입체화된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놈들이 서서히 무슨 화가 돼요? 뭐 입체화가 되면 이런 입체 구조가 되는 거고, 이 입체 구조가 완성돼야 비로소 뭘 수행할 수 있어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기능 자체를 뭘 한다고? 형질이라 한다고. 됐죠? 다시 한번. 그럼 여기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변화 생기겠네? 아미노산 연결 순서 바뀌겠네? 입체 구조가 뭐 해져버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이게 됐죠? 됐죠?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염색체 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그 유전자 내의 무슨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염기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지? 자, 원인을 볼게요.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해서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 뭐야? DNA제? 몇 중 나선이요? 2중 나선이요. 1단원 때 수없이 봐왔던 그림인데 지금 물어보면 애들이 또 무슨 그림인지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럼 DNA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고, 이거 하나가 DNA 무슨 단위예요? 기, 본, 단, 위. 기본 단위 뭐라 불러? 뉴클레오, 타이드. 이거 하나가 뭐예요? 인산, 당, 염기제. 염기가 몇 종류? 4종류.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4종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염기 배열 순서고, 이게 곧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고, 이게 곧 유전 정보라고. 이게 됐지? 그렇지?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염기 뭐가 있어야 돼? 티민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 자체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염기의 종류가 화학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뭘로 바뀌어버려요? 아데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무슨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염기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곧 무슨 자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염기배열 순서를 화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인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있듯이 뭐가 있어요? 자외선, 그 다음 X선, 그 다음 방사선들 있지?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지? 빛에너지 종류 중에서 에너지 함량이 굉장히 높은 놈이고, 무슨성도 엄청나게 좋아요. 투과성도 엄청나게 좋지. 모든 생명체들한테 굉장히 뭐한 빛에너지야? 유해한 빛에너지예요. 됐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세포가 있다 가정을 하면 이 세포가 자외선이나 X선이나 방사선 쏴버리잖아. 이 세포 안으로 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의 세포들은 이 에너지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다 세포들이 뭐예요? 죽어요. 됐지? 그러면 이놈들이 소량 들어오게 되면 이 소량의 에너지가 핵 속으로 들어와서 DNA 상에 들어와서 이놈을 이 에너지의 높은 함량으로 이놈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지? 굉장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정말 쉽게 바꿀 수 있는 변화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거든. 그럼 뭘 많이 사용을 해요? 이놈을 많이 사용을 하지. 이걸 싸가지고. 됐지? 근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활용할 때가 있지. 무슨 선 촬영을 해? X선 촬영. 내 몸에 X선 쏘는 거지. 그럼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X선을 내 몸에 쏠 때는 장시간 쐬면 안 되지. 잠깐 쐬지. 이해됐지? 태아한테는 절대 쏘냐 안 쏘냐? 태아, 어머니 몸속에 있는 태아한테는 절대 안 쏴. 왜? 태아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생겨버리면 발생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팔이 안 생겨요. 머리가 안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네,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인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 세포 안으로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왔고, 이 화학 물질이 핵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놈과 만나 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염기를 뭐 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 물질, 체내로 유입된 화학 물질의 종류 중에서 이 염기를 바꿀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됐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세포 분열 때 세포의 종류 중에서 무슨 세포 다뤘고, 정상 세포 다뤘고, 그 다음 무슨 세포 다뤘어요? 암세포를 다뤘어요. 암세포는 내 몸에서 짜잔하고 탄생하는 게 아니지. 무슨 세포가? 정상세포가 뭘로 바뀌는 거야? 암세포로 바뀌는 거지.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형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떤 형질이 바뀌었어? 정상세포는 무슨 주기 통제가 잘 돼? 세포 주기 통제가 잘 되지. 세포 주기 통제라는 형질이 얘는 뭐해? 없는 거지. 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세포 주기를 통제할 수 없어서 계속 분열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얘기는 세포 주기의 통제에 관여된 무슨 자가? 유전자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에다가 이런 걸 쏴버리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버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무슨 세포가 될 수 있어요?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면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왔는데 이 화학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켰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세포 주기와 관련된 유전자야.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세포가 될 수 있어요?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물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슨 물질이 있다 그래요? 발암물질들이 있다 표현하는 거죠. 됐지? 발암물질들은 분명히 무슨 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발암물질은 암세포만 만드는 게 아니지. 또 다른 형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형질을 변화시켰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라 개념 설명을 한 거고. 됐지? 발암물질은 대표적으로 어디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냐? 담배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뭐의 종류가? 타르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죠. 됐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우리 체내 내로 유입되는 걸 최대화시켜야 되니 최소화시켜야 되니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돌연변이는 분명히 무슨 상태에서도 일어나야 돼. 자연 상태에서도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되지. 왜? 이게 진화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 됐지?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더디면서 어렵게 일어나는 거지. 왜? 형질을 갑자기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생존율이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형질을 서서히 바꿔가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가는 거지. 근데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유전자 돌연변이를 너무 심하게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형질도 어떻게 돼요? 급변하는 거지. 형질이 급변하게 되면 주어진 환경에 적합할 확률은 오히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진화의 사례보다는 유전병에 대한 사례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치?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요?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쏟아져 나왔어요. 문제가 뭐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생명체 살아남았는데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건 다음 세대를 계속 뭐 한다고 해요? 넘어가는 거지. 그건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생기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인 대표적인 내용 기억해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특징 살펴볼게요. 어떤 정상의 부모가 있었어요. 이 정상의 부모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상의 부모가 살아가다가 일부 세포에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이놈들이 무슨 세대로 넘어가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세대는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유전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 원리를 이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어떤 남자가 있어요. 됐지? 이 남자가 몇 쪽의 체세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60쪽의 체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예요. 됐지? 그러면 이 남자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있어요.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지 간에 핵 속에는 염색체가 전부 다 몇 개씩 들어가 있겠니? 46개씩 들어가 있겠지. 그럼 이 체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 이 체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 이 체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는 몇 프로 똑같아요? 100% 똑같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체세포를 기능상으로 분류시켜 볼게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무슨 세포 있어요? 피부세포. 그 다음에 침샘세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슨 세포가 있어요? 정원세포가 있죠. 전부 다 무슨 세포 종류들이에요? 체세포 종류들인데 기능상으로 분류시킨 거지. 그렇지?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46개. 여기도 46개. 여기도 46개. 됐지? 46개 중에서 2개의 염색체만 꺼낼게요. 2개의 염색체. 됐지? 몇 번 염색체를 꺼냈냐면 1번 염색체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길이 모양 똑같은 게 몇 번이야? 1번. 이것도 1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사람 몸속에 있는 체세포는 1번 염색체니까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유전 정보는 몇 프로? 100% 똑같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염색체에는 몇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1000개. 1000개 중에서 하나만 보여줄게요.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대요. 1000개 중에 몇 개? 하나예요. 무슨 유전자래? 라지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래요. 그러면 상동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 유전자도 뭐라 표현했어? 라지 A라 표현을 했지. 예를 들면 이 라지 A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로 정의를 할 거야? 정상 유전자로 정의를 할게요. 됐지? 그럼 여기도 뭐 있을까? 라지 A. 똑같은 위치에 라지 A. 라지 있겠지?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라지 A. 라지 있단 말이야. 됐지? 이 사람한테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려고 이 사람한테 장시간 동안 뭘 쏴버릴 거예요? X선은 수시간 동안 쏴버릴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몸속에서는 분명히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중에서 무슨 세포에서? 피부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세포는 하나만 가지고 있겠니? 수천 개 갖고 있겠냐? 수천 개 갖고 있겠지. 그럼 수천 개의 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다 일으킬 수는 없지. 그럼 피부세포 중에서 일부 세포 중에서만 무슨 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가정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현재 얘가 라지 A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 종류가 바뀌었어. 예를 들면 뭘로 바뀌었단 말이야? A 프라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치?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A 프라임을 우리가 무슨 병 유전자로 표현을 할 거야? 유전병 유전자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라지를 뭘로 표현할 거야? 정상 유전자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가정을 할게요. A 프라임이 A에 대해서 뭐라 가정할 거냐면 우성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부 피부세포는 이것 때문에 무슨 병의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유전병의 현상이 나올 수 있지. 근데 모든 피부세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극히 일부 세포만 이것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럼 대다수 세포들은 무슨 세포들이라? 정상 세포들이라 이 유전병에 대한 형질이 우리가 눈에 드러날 만큼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유전병이 아니라 그냥 뭘로 보는 거예요?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정상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갖는 세포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 정상보다. 그럼 무슨 병이 나오기 시작을 해? 유전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눈에 보일 만큼. 근데 그 전 상태를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현재 피부세포의 1번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지. 그럼 이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야. 넘어갈 수가 없지. 왜?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면 여기로부터 무슨 세포를 만들어야 돼?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이 염색체를 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피부세포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아니지. 즉 얘는 무슨 분열을 하지 않아요? 감수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이 가능한 체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체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뭐 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는다고. 근데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체세포인 무슨 세포에? 정원세포에 이게 생기면 이제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선을 쌌는데 예를 들면 정원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전약 만들어졌어요. 물론 모든 정원세포가 아니라 일부 정원세포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가정을 할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정원세포가 무슨 분열을 할 거야?
감수 분열할 거예요. 감수 분열의 목적은 뭘 나누는 거예요? 상동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때 무슨 세포 만들어져요? 생식세포 만들어지는데 이 생식세포 속으로 1번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지. 그치? 그럼 하나는 뭘 가져요? 정상 갖고 하나가 뭘 갖는 거예요?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이 정자가 정상의 난자랑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정상의 난자면 역시 1번 염색체를 몇 개를 가져요? 하나를 갖겠지. 그 다음에 유전자를 정상으로 뭘 갖고 있다 가정할게? 라지에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수정되면 문제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수정되면? 이렇게 수정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 수정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때 수정란 속에 1번 염색체가 몇 개 들어가게 되는데 2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정상이지만 하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수정란이 한 개의 세포인데 이 한 개의 세포가 발생 과정 거쳐야 되고 발생이 되려면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지. 세포 수가 늘어날 원리는 무슨 분열이라고 그랬어?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랬고 체세포 분열 뜻이 뭐예요? 세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를 늘리기 전에 분열할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그대로 뭐 시켜? 복제시킨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이놈을 복제시켜서 각 세포에 똑같이 나누면 이거를 복제시키고 이걸 복제시킨단 말이야. 복제된 걸 일단 똑같이 뭐해? 나눠 갖는 거지. 이것도 복제된 걸 똑같이 뭐해? 나눠 갖는단 말이야. 이걸 똑같이 나눠 가지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라지 A. 여기 뭐가 있어? 라지 A. 여기는 뭐가 있어요? 라지 A 프라임. 여기는 라지 A 프라임. 그래서 이게 계속 무슨 분열할 거야? 체세포 분열할 거야. 그럼 이때에서부터 모든 체세포들은 전부 다 뭘 갖게 돼? A 프라임 무조건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뭐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지 간에 이 체세포 내에는 1번 염색체 2개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있어? 정상이 있는데 하나는 분명히 다 뭘 갖는단 말이야? 유전병 유전자를 전부 다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는 모든 체세포에 무슨 병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 그럼 유전병 유전자를 내가 아까 우성이랑 가정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병이 되는 거야? 유전병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부모는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모든 체세포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는 체세포를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평소 살아갈 때 몸 관리를 뭐 하라는 얘기야? 몸 관리를 잘하란 말이야. 알았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체세포 내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거는 분명히 뭐 될 수 있어요? 유전될 수 있다는 뜻이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볼게. 유전자 돌연변이는 뭘로 절대 확인할 수 없다.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핵형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뭐 염색체를 분석하는 거지. 그럼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에 뭐를 관찰할 건데?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염색체들마다 구조가 정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볼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염색체 내의 유전자가 보통 수백 개 있단 말이야. 그럼 핵형 분석은 염색체를 볼 때 뭘로 볼 거기 때문에 현미경을 볼 거고 현미경으로 볼 때 주로 뭘로 본다는 얘기지? 광학 현미경으로 보지. 지금까지 개발된 현미경 수준에서는 DNA 수준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없어요. DNA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무슨 자도 볼 수 없어요. 유전자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를 볼 수 없으니까 핵형 분석은 결과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까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현미경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다 표현하는 거. 이해됐지? 그렇지?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무슨 쪽으로 분석해야 돼요?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개발된 현미경이 가장 좋은 게 전자 현미경이야. 그럼 전자 현미경 수준에서도 DNA 상에 있는 염기배열 순서까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의심되는 유전자를 뜯어다가 그걸 무슨 쪽으로 분석해야 된다? 화학적으로. 그럼 이 화학적인 방법이 생물에 적용되니까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래? 생화학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많이 들었던 검사 무슨 장 검사야 이게? 이게 곧 무슨 장 검사? 유전자 검사야. 그렇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니? 빨리 걸리겠니? 굉장히 오르겠지? 돈도 비싸요. 유전자 한 개를 볼 게 아니라 수백 개를 막 볼 거거든. 그렇지? 수백 개 보는 게 쉽겠니? 어렵겠지? 비싸 수백만 원 해요. 그렇지? 어쨌든 이런 검사를 해야 무슨 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 참고로 생화학적 분석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DNA 내의 무슨 순서를 찾겠다는 얘기야.
염기 배열 순서를 직접 찾는 방법이지. 이걸 찾는 방법은 1에서 다루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2에서 나와요. 생명학 2에서. 우리는 2는 안 배우니까.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만 알면 된다. 어쨌든 유전자 돌연 변이는 절대 뭘 확인할 수 없어요.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만 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염색체의 숫자를 변화시키는 돌연 변이는 아니지. 염색체 구조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 봐. 염색체를 확대시키면 DNA가 있고 DNA 마주 보고 있는 뭐의 종류를 바꾸는 거야? 염기 종류를 화학적으로 바꾸는 거잖아. 이놈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여기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뭐 할 뿐이야? 바뀔 뿐이니까. 여기 일부만 바뀌는 거니까 염색체의 전체 숫자나 염색체 자체 구조는 뭐 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전자 돌연 변이와 숫자의 변화라든지 구조의 변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핵형 분석은 유전자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사람과 정상인의 핵형을 비교하잖아. 그럼 핵형은 어떻게 나온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핵형은 염색체 숫자, 그 다음에 뭐 염색체 구조의 차이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똑같으면 핵형은 다 뭐하다 보는 거거든. 똑같다 보는 거거든.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도 거기까지는 핵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상인이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사람이나 핵형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유전자 돌연 변이를 그럼 실제 태어난 사례를 볼게요. 아까 같은 원리로 태어난 사례야. 실제 사례. 이 사례는 반드시 뭐 해놔야 돼?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원리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 타이틀을 외워놓으라고.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 변이 사례예요. 뭐가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그렇지? 두 번째, 페닐케톤혈증이 있어요. 페닐케톤혈증 살짝 설명할게요. 이렇게, 자, 페닐케톤혈증. 이 원리는 안 물어봐. 자, 볼게요. 요거가 뭐야? 오줌이지? 오줌에 뭐가 섞여 나온다는 게? 페닐케톤이 섞여 나온다는 게. 그렇지? 그럼 페닐케톤이라는 화학 물질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면 무슨 물질로 작용하냐면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해요. 그럼 내 몸의 세포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분명히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내 몸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놈이 독성이 있으니까 빠르게 뭐가 없는 물질로 바꿔야 돼.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꿔야 되지. 즉 이들의 뭐를 바꿔야 돼? 성질을 바꿔야 되니까 내 몸에서 빠르게 무슨 반응 진행시켜야 돼? 화학 반응 진행시켜야 되고, 화학 반응 빨라지려면 여기에 촉매에 누가 관여해야 돼? 효소가 관여해야 돼요. 효소의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 그럼 여기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인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자가 있다는 얘기야.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다는 얘기지. 이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를 보면, 정상 유전자를 보면 이 정상 유전자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돌연 변이가 생겨버린 거지. 그러면 효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거는 계속 만들어질 거고 내 몸에 계속 뭐가 될 거예요? 축적이 될 거예요. 내 몸이 무슨 효과가 커지겠냐? 독성 효과가 커지겠지. 특히 페닐케톤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신경세포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신경세포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뭘 구성해야 돼? 뇌를 구성해야 되거든. 그럼 뇌를 구성할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거지. 그러면 정신적으로 뭐해지겠냐? 이상이 돼요. 특히 이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갖고 태어난 놈이라면 이놈 많이 바꿀 수가 없잖아. 뇌의 발달이 다른 애들보다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지체화가 돼요. 됐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이놈의 양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면 뭐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줌을 통해 나올 수도 있지. 특히 페닐케톤이 섞여 있는 오줌 싸잖아. 이 오줌이 바깥으로 나오지.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대기 중에 산소랑 만나잖아. 얘가 검은색으로 되네. 오줌이 검은색으로 나오면서 그만 오줌이 나오면서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헌팅턴 무도병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유전자도 어떤 세포가 필요한 유전자냐면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너희들이 나이가 30대, 40대가 돼도 발현되지 않아요. 발현되지 않다가 40대 이상이 되면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거든. 그럼 정상이 유전자가 발현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 돌연 변이가 일어난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면은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 기능 제대로 나오지가 안 된단 말이야. 특히 이것도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여기에 돌연 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단백질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뇌가 뭐예요? 퇴화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퇴화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내 뇌가 내 몸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내 몸 통제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막 모여요. 이거 막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서 마치 뭘 추는 것처럼 보여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헌팅턴 무도병. 이해됐지? 아직 내 나이 때나 너희들 나이 때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아직 발현이 안 돼서 이런 증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들 나이가 40대 넘어가면 이 현상이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지? 됐니?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알비노증이 있어요. 자, 알비노증은 어떤 색소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냐면 멜라닌 색소가 아예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멜라닌 색소는 실제 우리 몸에서 무슨 색이냐면 검은색이거든.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려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겠지. 그럼 이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이면 여기에 관여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소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내 몸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유전자에 뭐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생기면 효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 못하니까 멜라닌 색소를 아예 뭐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아예 멜라닌 색소를 아예 갖지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럼 멜라닌 색소가 특히 동양인들한테는 여기에 많이 섞여 나오지. 머리카락 속에 많이 섞여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의 주 기능이 피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 피부 세포들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피부 세포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멜라닌 색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멜라닌 색소의 기능이 태양으로부터 무슨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요? 비대에너지가. 그럼 태양에서 직접 나오는 비대에너지 종류에는 뭐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이것보다 더 유해한 비대에너지들이 엄청 나와요. 그럼 이게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의 무슨 권을 거치게 돼요? 성층권을 거치면 성층권에 뭐가 있거든? 오존층이 있거든. 오존층은 보통 X선 이상부터는 웬만하면 100% 전부 다 걸러줘요. 근데 일부 뭐가 들어와요? 자외선의 일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럼 자외선의 일부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피부 세포 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일부 자외선을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보여줘야 돼. 막아줘야 되거든. 그 기능을 누가 하는 거지? 멜라닌 색소가 하는 거지.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외선 유입량이 굉장히 뭐지겠냐? 많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세포들이 뭐 하게 돼요? 손상되게 되지. 피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피부가 막 갈라지지. 안에 진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됐지? 그래서 알비노증인 사람은 이게 없게 되면은 절대 뭐를 보면 안 돼요? 태양을 절대 보면 안 돼요. 큰일 나니까. 알았죠? 그지? 보통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피부색을 보면 나처럼 시커먼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하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멜라닌 색소가 뭐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지. 지금 피부가 하얀 친구들은 멜라닌 색소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걔들 없으면 지금 햇빛 못 봐요. 알았지? 근데 그럴 정도로, 햇빛을 못 볼 정도로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사례를 보면 되지? 됐니? 그지? 너희들 그 피부에 장시간 있다 보면은 피부색이 뭐해지냐? 시커매지지. 왜? 이거의 함량을 늘리거든. 왜 늘려야 되겠어요? 자외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부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흑인들은 원래 멜라닌 색소가 많잖아. 피부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지, 걔들도. 됐지? 됐니?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각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대표적인 돌연변이잖아. 그럼 이러한 유전자들은 분명히 염색체에 있겠지, 그지? 이러한 유전자들, 여기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염색체 중에서 전부 다 무슨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냐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질에 대한 문제가 사례가 나오게 되면 무슨 유전으로 풀어내면 돼요? 상염색체 유전으로 풀어내면 돼요. 알았지? 주의할 점은, 그럼 인간이 어떤 세포 안에 핵 속에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6개. 46개에서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 44개가 있으면 이 유전자는 44개 염색체 다 있는 거예요?
아니지. 특정 번호에만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놈은 1번에 있고 A는 2번에 있고 A는 22번에 있고 A는 13번에 있단 말이야. 그 위치가 전부 다 뭐돼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죠? 뭐 그 위치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각 형질에 대해서는 원래 정상 유전자들이 있었고 이 정상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유전병 유전자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두 유전자에 대한 우열 관계가 형질별로 뚜렷한 것들이 있고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즉 그런 우열 관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전부 다 주어지거나 너희들이 찾아내면 돼요. 문제상에서. 알았지? 일단 이런 사례 보면 되고 이 중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원리만 살짝 더 들어가 볼게요. 빈혈이란 뜻 아니 빈혈? 이게 혈액이 부족한 건데 이게 혈액인데 실제 혈액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혈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혈액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혈장이 있고 즉 액체 성분이 있고 이 혈장 속에 둥둥둥 떠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알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들을 묶어서 뭐라 불러요? 혈구라 부르지. 알지? 분명히 혈구는 세포라 했는데 3단원 들어가면 혈구가 또 세포인지 몰라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 종류예요. 이 혈구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적혈구, 그 다음 백혈구, 그 다음 혈소판이 있어요. 그럼 이때 빈혈은 혈구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혈구수. 모든 혈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 혈구가?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혈구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적혈구의 주 기능이 뭐예요? 산소 운반 또는 기체 운반이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있으면 혈관 속에 무슨 구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고 그럼 적혈구가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이유가 적혈구 안에 붉은색의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 붉은색의 색소를 뭐라 불러요?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지. 그럼 이 헤모글로빈이 폐로부터 우리가 들이마신 뭐를 가져와요? 산소를 가져서 운반해서 온몸으로 가지. 온몸으로 가면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필요한 양만큼의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거지. 그러면 각 세포들은 산소를 받아서 뭐하니? 여기서 받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 받아가지고 무슨 호흡 할 거거든? 세포호흡에서 뭘 꺼냈을 거예요? 에너지를 꺼냈을 거지. 이게 세포호흡 중에서 무슨 호흡이? 유산소 호흡이에요. 유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포도당에는 에너지를 웬만하면 다 꺼낼 수 있죠? 에너지를 많이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혈구가 부족한데 특히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포들한테 공급시킬 수 있는 산소량이 뭐하게 돼요? 부족하게 되지. 그럼 유산소 호흡량이 뭐하게 돼?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많이 꺼냈을 수가 없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 고갈로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빈혈이에요. 빈혈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한 운동을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심한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꺼내야 되는데 많이 꺼내려면 그만큼 뭐가 많이 공급돼야 돼?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얘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갈로 필요한 만큼 에너지보다 뽑아 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을 수 있다고. 알았죠? 이제 이거.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가 있으면 왜 빈혈 증상이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외우는 건 아니고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실제 적혈구를 보게 되면 적혈구의 원래 형태가 무슨 형이? 타원형이지. 또는 이거를 무슨 형이라 불러요? 원반형이라 불러요. 정상의 구조는 원반형이고 가운데가 패여 있는 거고. 됐지?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죠? 이 붉은색 색소의 이름을 뭘 한다고?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요. 헤모글로빈을 줄여가지고 뭘 하냐면 HB라 표현을 해요. 됐지?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있어요.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치? 너희들이 대다수가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철인 줄 아는데 나중에 3단원 때 배우겠지만 단백질 안에 소량의 철이 박혀있는 것 뿐이지 철이 주성분이 아니야. 뭐가 주성분이야?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단백질이. 됐지?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니까 내 몸에는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자가 있겠냐? 유전자가 있겠지? 그럼 이 유전자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유전자니까 무슨 유전자 하면 돼요? 헤모글로빈 유전자 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뭐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생기면 헤모글로빈의 입체 구조가 뭐예요? 바뀌어요. 그럼 입체 구조가 바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린 헤모글로빈을 가진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무슨 모양으로? 남모양으로.
됐지? 그 원리를 지금 설명 좀 할게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출제될 수 있어요. 됐지?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무슨 자 있어요? 유전자 있지? 이 유전자가 바로 무슨 유전자냐면 헤모글로빈 유전자예요.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당연히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DNA에 저장돼 있어야 되지? 그럼 DNA 내부를 보니까 여기 염기들이 있지. 사이토신, 티민, 사이토신. 됐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게 헤모글로빈 유전자면 여기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 있잖아. 이 염기 배열 순서가 바로 헤모글로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을 연결할 순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실제 아미노산을 연결시킨 모습이에요. 됐지? 여기서 달린, 히스티딘, 류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달린, 히스티딘은 단순한 아미노산 종류별 이름들 뿐이에요.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20종류. 20종류마다 다 뭘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염기 배열 순서로 따지면 아미노산들이 이 순서대로 연결돼야 정상의 뭘 만들 수 있다고?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순서로 연결된 헤모글로빈이 무슨 화가 돼요? 입체화가 되지. 입체화가 되면 그림상 이렇게 동그란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러한 헤모글로빈은 무슨 구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적혈구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그림 보잖아. 그림 보면 이것도 분명히 헤모글로빈 유전자인데 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는 정상이고 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건데, 그림을 보면 여기 티민이 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아데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 바뀐 거거든.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무슨 순서가 바뀌어요? 염기별 순서가 바뀌었지. 그랬더니 무슨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미노산 연결 순서. 글루탐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발린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하나 때문에 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헤모글로빈의 입체 구조가 A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인 입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됐지? 이게 무슨 구 안에서요? 무슨 구? 적혈구 안에서. 됐지? 그러면 이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것들이 서로 구조가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합을 해. 얘는 결합해 안 해? 안 해. 얘는 결합하거든. 그럼 얘가 계속 결합해. 계속 결합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결합하는 거지. 계속 결합. 그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안에서 적혈구 막을 계속 뭐 하겠어요? 밀겠지. 밀어버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지? 뭐 하나 바뀌었는데, 염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미노산 순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헤모글로빈의 전체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이 입체 구조의 변화 때문에 적혈구의 전체 구조도 바뀌어버린 거야. 됐지? 그럼 이런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혈액 속에 이런 적혈구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림처럼 이런 동그란 게 원반형이잖아. 얘가 무슨 형이야 이게? 남모양이지. 그럼 남모양이 있다 보면 이 좁은 혈관을 중간에 가다가 통과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혈액이 뭐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막히잖아. 그럼 혈액이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혈액의 주 기능이 세포들한테 필요한 모두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해야 얘가 세포업으로 에너지 꺼내 쓴단 말이에요. 얘가 영양소를 산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에너지 고갈로 저 뒤쪽에 있는 세포들이 뭐 당하는 거예요? 괴사,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이걸 구성하는 세포수가 점점 보이죠. 줄어드니까 전체 기관의 기능도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마치 적혈구가 부족한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실제 혈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혈구가 부족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됐지?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에 대한 원리는 물어보지 않고 여기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아미노산 연결 순서 바뀌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해되니? 이제 여기까지가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자, 그다음.